자, 봐봐. 우리가 마지막 단원을 해야 되는데 단원의 제목이 엿 같다. 엿, 동, 적. 자, 이 화학 반응을 배우려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얘에 대해서 배우거든. 이 두 개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는 거야. 항상 화살표를 한쪽으로만 가는 반응을 배웠지 우리가 1단원에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완결식이라고 하거든. 맞지? 그러면 왼쪽이 무엇이고 오른쪽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 첫 번째 위에 있는 화살표를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부른다. 표기하길 왼쪽에서 오른편 가는 반응이니까 그럼 밑에를 무슨 반응이라고 부른다? 역반응이라고 불러. 이렇게 우리가 역반응일 때는 오른쪽이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거고 요게 생성물이 되는 거라는 걸 인지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이런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역반응이 가능하다 해서 가역반응이라고 할 거야. 역반응이 가능한 가역반응. 그럼 가능하지 못하면 뭐라 부를래? 그렇죠. 비가역이라고 하면 되죠. 비가역. 그래서 이쪽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비가역이 나온다. 수능은 나오진 않지만 내신에서 비가역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가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얘들이 이것들이 말이다. 요렇게 돼버리면 반응이 마치 멈춘 것처럼 보여. 이렇게 돼버리면. 알았지?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니? 멈춘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반응에 참여했던 반응물과 생성되는 생성물이 이렇다는 걸 배우시면 그 양이 많고 적으면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반응이 딱 도달하잖아. 저기 속도가 일정한 곳에 딱 도달하면 그 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그 다음부터. 알겠어? 이런 걸 무슨 평형이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왜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느냐? 왜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지 이유는 알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이유는 알고 들어가라. 알았어요? 동적 평형은 움직이는데도 평형이 일어나서 마치 멈춘 정적 평형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저 정반응과 역반응의 저 방향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주변에 있는 모든 반응들은 이러한 방향을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비문학이나 이런 지문을 보게 되면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나올 거야. 비문학에서. 그럼 심심치 않게 이런 말들을 배울 거다. 뭐라고 쓰냐?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본다. 그지? 엔트로피가 우리나라 말 뭐냐? 무질서도 무질서한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자. 모든 반응은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엔트로피가 자유로워지는 것, 엔트로피의 자유도가 반응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해. 이 우주가 왜 팽창하느냐? 무질서도 커지려고 팽창한다라고 얘기해. 왜 확산이 그냥 스스로 일어나느냐? 무질서해지려고 일어난다 이런 말이야. 뭐 거두절미하고 고체보다는 액체가 무질서하지.
액체보다는 기체가 무질서하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무질서도는 증가하네. 근데 마냥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방향도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누가 에너지가 제일 낮아? 고체가 제일 낮지.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걸 흡열이라고 하냐 발열이라고 하냐. 이쪽으로 하면 이걸 발열 반응이라고 해. 말할 필요 없이 위쪽에 있는 흰색은 흡열 반응이 되겠죠. 자연계에는 발열이 70% 이상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뭐의 방향이다?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화학결합에서 이런 그래프를 배웠지. 이렇게 된 거. 어디 시험에 많이 나왔냐? 이 부분 많이 나왔지. 왜? 가장 안정한 곳이다 해가지고 이게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을 물어보는 거거든. 알았니? 그래서 이 두 방향이 충돌을 한다는 거야. 그 충돌을 공식화시켜서 지금 현재 이 온도 이 상황에서 얘는 과연 반응이 정반응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식을 발견한 사람이 이분이야. 뭔가 어디가 골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상상하지 마. 이분이 깁스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화투에서는 안 나오는데 일반화하게 나오거든. 이거야 G값. 자기 이름을 대가지고 이게 델타 G라는 이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것도 에너지거든. 자유에너지거든. 얘는 뭐가 일어난다? 자발적 반응이 일어난다. 정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걸 알게 되면 화학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 화학공학에서. 그러니까 대충 생성물로 암모니아 기체를 얻고 싶어. 얻어서 비료를 만들려고. 물론 뭐 화약도 만들겠지만. 그래서 이 암모니아 기체를 이 조건에 서면 반응이 제동이 일어나서 암모니아가 많이 얻어질까를 확인할 때 이 법칙을 많이 쓴단다. 그래서 이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이 대충 그냥 이렇게 써. 그때 이게 자유도야. 델타 S가. 이게 온도고. 알았어? 이걸 해석하면 돼. 온도는 어떨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하잖아.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니까. 엔트로피는 클수록 유리야. 그치? 그럼 니네가 딱 봐도 이게 0보다 작으려면 이 값이 크면 되잖아. T 델타 S가. 맞지? 이거는 내부 에너지야. 엔탈피라고. 너희들이 이제 3학년에 가면 배운다. 내부 에너지. 선생님이 언제 알려줬냐면 이 그래프 그릴 때 니들 여기 뭐로 놨어? 이거 세로축과 뭐 놨어? 이거 0 놨지? 그지? 이게 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세로축의 에너지 준이면 얘가 이렇게 생성물로 갈 때 요 값이라고 그랬어. 요 값을 엔탈피라 하는데 이거 모른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만 한다? 요 차이만 한다. 델타 H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값을 넣으면 뭐 이 공식에 넣어서 이 값을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면 이 공식 외워야 되거든. 알았냐? 사실 딱 떠오르는 공식도 없지. 그지? 그 지라라는 알았어? 한 마리 말티즈. 말티즈가 뭐냐? 말티즈 뭔지 모르지? 개 아니야? 개. 이거 개야. 개의 델타 H고 이거 개의 델타 S야. 나중에 풀 때 혹여나 생각나면 이런 거 외워. 그러면 한 문제를 니네가 논술할 수 있어.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만 본다. 결국 동쪽 평형은 무질서도 방향과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의 뭐로? 충돌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역 반응에 여러분들 교재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굽니까? 물의 상평형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상평형을 보겠다 이거죠. 보세요. 사실 얘부터 여러분들 분족평 세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물의 상평형을 간단히 볼게요. 물이에요, 물. 그리고 얘가 수증기가 됩니다. 그리고 역반응으로 이 반응이 일어난대요. 자, 보세요. 물이 무질서예요, 수증기가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정반응은 누구 방향인 거죠?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역방향 누가 안정해요? 물이 안정하죠. 저희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갔습니까? 무질서도 증가 감소는요, 화학 방식을 다룰 때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화원은 안 다뤄요. 너네 학교에서 화학 방식의 양적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실 거야, 교수님들이. 내신에서는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풀어 드릴게요. 문제는 니네 문제집을 막 풀다 보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룬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왜? 수능이 안 되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요 수업 시간밖에 없다. 그때도 이런 걸 보라는 거지.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수증기 합성 반응이야. 이때 여러분들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해서 기체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냥 기체로만 본다면 반응물에는 몇 개의 기체가 있냐? 3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가 2, 1이니까. 생성물은 몇 개 있냐? 2개. 그럼 정반응은 무질서도가 증가냐 감소하냐? 감소잖아. 3개에서 2개로. 그러면 역반응이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냐? 맞지? 그럼 정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에너지적 안정도. 그럼 저거 발열이에요. 저거 발열이라고. 너희들 저기 3단원에서 맨 첫 번째 뭐의 전기분해 배웠어요? 물. 이게 물의 전기분해잖아. 이거 흡열이란 얘기잖아. 전기를 흡수해야 분해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왜 국어 비문학에 연력학이 나오지? 기본적인 화학 반응을, 물리 반응을 설명할 때는 연력학이 최고예요. 알았어요?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때. 그래서 저걸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배운다. 자, 그런데 가역 반응의 예로 거기에 잔뜩 나와 있습니다. 물의 상평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종이도 있어요. 그죠? 염화 코발트에다가 물이 붙어서 육수화물, 염화 코발트 종이가 되죠. 이 염화 코발트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물을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염화 코발트는 푸른색이었어요. 근데 물이 착화물이라고 하거든요. 물 분자가 딱 때려 붙으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역반응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숫자만 보세요. 염화 코발트 1개에다가 물 6개잖아요. 반응물이. 그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게 착화물 1개가 된 거예요. 1개가. 그럼 무질서도 어때? 감소했죠? 그죠? 근데 역반응은 무질서 증가하는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끔 여러분들한테 함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뭐가 있다? 물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뒤에 중화 반응에 가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로 불리웁니다. 이거 말고요.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건 산성의 고유한 성질이야. 걔랑 헷갈리지 말라고. 누구의 성질이라고? 산. 누구? 산. 무슨 색 리트머스가? 무슨 색으로? 누구? 푸른 산이 여름 내내. 가을이 돼서 뭘로 바뀌어? 단풍이 되면 붉은색으로 바뀌지? 그렇게 알아두라고. 리트머스야 걔는. 얘는 코발트고. 알았지? 색깔 갖고 속지 마라. 그 다음에 황산구리가 있잖아. 오수화물 황산구리. 물하고 착화물이 물이 이은 특유의 색을 택을 푸른색이. 근데 무수황산구리는 무색이거든. 이것 또한 가역이다 라고 거기에 써 있어. 이해 갔지?
마지막에 얘가 나오거든. 이거 지구과학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지구과학에서 탄산가시면 퇴적하면 누구야? 석회암이죠. 그렇죠. 이거 변성되면 그렇죠. 대리암입니다. 잘 들어요. 여기에 이렇게 CO2 기체가 녹은 물이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 원시 지구 배웠지? 통합과학 시간에 지구 대기의 92%가 누구였어? 원시에 CO2였다. 현재 그 상태가 어느 행성이야? 금성이 그래. 지금 표면 온도가 몇 도시래? 금성? 500도시야. 땅이 어떤 형태일까? 마그마 형태. 옛날 원시 지구랑 똑같아. 알았냐? 그런데 왜 지구는 온도가 떨어졌을까? 미행성의 충돌이 자꾸 덜하니까 이제 지구 기온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땅이 굳는 거지. 그래서 뭐가 생기냐? 수권이 생기지. 그 92%의 CO2가 그 수권에 녹은 거야. 여기서 잠깐. CO2 기체지. 응? 야, 기체는 대기 중에 있을 때가 무질서하냐? 물속에 녹을 때가 무질서하냐? 대기 중에. 그럼 무질서도 감소하네. 발열이. 결국 뭐냐면 너희 CO2가 물에 녹으면 무슨 수야? 탄산수라고 하잖아. 너희들이 먹는 탄산수가 다 CO2야. 걔 맛있게 먹으려면 어디다 보관해? 그래, 저온 보관이야. 저온. 알았니?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려면 주변의 온도를 낮춰야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 아니야? 저온일수록 얘 보관하기가 쉽고 또 안 당겨만 있어, 당겨만 있어. 압력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그래. 그래서 온도가 식으면서 대부분의 CO2가 물에 녹은 거야. 근데 물속에 녹아있는 CO2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육수로 들어오는 거지. 지하수. 이거 지하수야. 물론 그 지하수의 대부분이 이 현상에 의해서 석회암으로 바뀐 거야. 이 현상에 의해서. 자, 요렇게 가는 걸 뭐라 부르고 가역 반응이야. 봐라. 요렇게. 무슨 얘기냐면 일로 가는 걸 석회 동굴이 뚫리는 걸 이 현상이라고 얘기해. 석회 동굴이 뚫리는 걸. 그 다음에 종유석이나 석순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게 뭐 탄산가스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석회암은 원래 이렇게 표현한다. 지질학적으로 마치 벽돌 모양으로 표현해. 이렇게. 이게 석회암이야. 표현을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빠바바바바방 뚫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뭐야? 종유석이야. 밑에서 올라가는 건 석순. 그래서 만나면 석주가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석회동굴이야. 그러니까 결국 92%의 CO2는 대부분이 바닷물에 녹아있고 일부가 육지로 들어와서 석회암이 된 거야. 가역 반응이야. 됐지?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나오는 게 누구라 그랬어? 시험에 비가역 외워. 비가역 반응이라는 건 세상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저것도 고리깨 있지. 뭐 너희들 개 시스템에는 열린 개, 닫힌 개, 고리깨가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은 열린 개고 이런 거. 에너지도 왔다 갔다, 물질도 왔다 갔다. 하지만 외권과는 닫힌 개잖아. 에너지만 왔다 갔다. 근데 고리깨는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얘도 가역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이니까 열린 개잖아. 그래서 비가역의 반응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차이를 보이거나 왜 미처 역반이 걔를 못 쫓아가는 거야. 아니면 에너지 차가 너무 커서 돌아올 엄두를 못 낼 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체 발생. 기체 발생 반응이 비가역이 많아. 알았어요? 화살표 오른쪽 하나만 딱 끝나는 거. 이런 게 뭐뭐 있냐? 기체 발생 반응이 금속 반응 같은 거.
금속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무슨 기체가 나와? 염이 생기고 수소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비가역이야. 염이 뭔데? 준영아, 염이 뭐야? 정훈아, 소금이 변하지 않아요. 의무를 잃어버려. 정훈아, 전하지. 제가 왜 저런 말 하는지 모르죠. 아픈 사연이 있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직역으로 소금이잖아요. 화학에서는 이걸 염이라고 그래요. 염. 이온결합 물질이요. 알았어요? 앞으로 염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이 염은 물에 녹는 수용성 염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염으로 나뉜다. 수용성 염은 얘다. 걔가 들어가네. 그럼 불용성 염은 박하사탕이다. 다 이온결합이잖아요. 저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탄산가슘에 산을 떨어뜨리면 누가 생긴다? CO2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런 게 비가역입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에너지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 빛과 열이 생기는 누구? 연소요. 알았어요? 이거 비가역입니다. 연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산과 염기의 반응인 중화 반응. 물이 합성되는 중화 반응도 비가역이고요. 마지막 불용성 염을 만드는 무슨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침전 반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대장이 비가역이에요. 알고 들어가세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알았지? 수능엔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페이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에도 나오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은 이제 100% 나오겠죠?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동적 평형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가볼게요. 우리는 동적 평형을 3개를 배우거든요. 물리적 평형하고 화학적 평형 3개를 배우는데 동적 평형은 무조건 2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기본 조건이 이거고 여러분. 무슨 반응일 때? 가역 반응이 기본 조건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4개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누구 속도와 정반응 속도와 누구 속도가 역반응 속도 어떻다? 같은데 멈춘 건 아니다. 이거 시험 문제 정말 기억니은 디귿에 꼭 나와요. 몇 초 이후에는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틀리는 사람은 수학 문제 쉬운 거 틀려 마음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알았습니까? 이거 틀리면 그래요. 명심해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아까 뭐가 공존한다고 그랬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누구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다고 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응물이 많을 수도 있고 생성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 지랄은 한 마리 맞췄을 텐데. 알았습니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동적평 이후에는 일정하다는 거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일정하다. 왜? 속도가 같아서. 그러면 그 예로 첫 번째 누가 나오느냐? 바로 상평형이 뜹니다. 자, 이거는 크게 말하면 이거예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 관계를 보여줍니다. 상평이. 두 번째, 고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어요. 요건 수능에 기출이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죠. 알았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화하지 않고 증발, 정반응을, 역반응을
액화 안 하고 응축 이렇게 불러요. 얘는 둘 다 뭐라 불러요? 승화라고 불러요. 승화. 둘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얘로 누가 나오느냐? 첫 번째 예고 나온다. 예고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표시해서 나온다는 거죠. L 그리고 G 누가 나온다고요? LG가 나와요. 잘 나가죠 요즘에. 그 다음에 얘도 나와요. 브로민수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노골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그럼 요 상황에서 혹은 얘는 누가 나옵니까? 드라이 아이스 나와요. 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수능에 기출이 되는 거죠. 얘들은 공통적으로 알아두세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항상 온도가 일정하면요 정반응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정반응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속도가 일정하다?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 알았니? 그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라고 내가. 얘는 누구 속도가 일정하다? 오른쪽의 승화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목소리를 낮춰서 애들을 지읍시다. 몇 놈 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이구 눈 빠지겠다. 눈을 그렇게 크게 잘 봐야 되나? 이 실험을 하려면 어떤 실린더나 용기 같은 게 필요하고 진공 상태에서 어떤 물질을 넣겠지. 액체 상태의 물질을 뭐 물을 넣었다고 쳐보자. 반드시 이래야 돼. 뭐 해야 돼? 밀폐. 밀폐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물질의 출입은 막겠다. 무슨 게? 닫힌 개를 만들어야 돼. 닫힌 개. 그래야 이 공간에 기체가 포화될 수 있잖아. 알았어? 포화라는 게 뭐니? 더 이상 기체의 입자수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거든. 지금 이 상태는 여기 기체가 없는 무슨 상태야? 진공이라고 보면 돼. 여기다 물을 담아놨어? 그러면 T도시로 온도가 일정하다면 얘는 이렇단 얘기야. 잘 봐. 이 화살표가 뭐다? 증발 속도야. 무질서도 증가 방향. 증발 속도라고. 그러면 시간이 흐르잖아? 사실 이렇게 하나를 더 그릴게. 조금 지나면 물의 높이가 이렇게 줄 거야. 그래도 T도시로 뭐하면 일정하다면 정반응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어쨌든 온도만 일정하면 정반응 속도는 일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생기겠어? 이렇게 기체 입자가 생기겠지. 그러면서 뭐가 생겨? 이렇게 누구 속도가 생겨? 응축 속도가 생긴다고. 근데 지금 빨간색이 화살표 몇 개냐? 2개면 아직은 누가 빠르다는 거야? 증발이 빠르다는 얘기야 아직은. 그러다가 이 수증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가 꽉 찰 거 아니야. 그럼 물의 높이가 여기까지 줄었어. 그래도 온도가 T도시로 계속 일정하게 놨다면 증발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누구 속도가 따라온다는 얘기냐? 이렇게 응축 속도가 따라온다는 얘기야. 이게 동적 평형. 알았어? 다시 봐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다는 거야. 시간이 있는데 속도가 있어. 온도만 일정에 놓는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누구 속도는?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시간이 흘렀을 때 수증기 입자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누구 속도가 따라오더라? 역반응인 응축 속도가 따라와서 요렇게 도달하게 되면 요때가 뭐에 도달했다고 얘기한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럼 니들한테 나오는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냐? 잘 봐라. 요 구간을 엄청 많이 물어봐. 요 구간.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뭘 물어보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걸 물어봐. 이걸 물어봐. 이 값은 가면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야, 분모가 증발 속도야.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근데 무슨 속도는 늘어나? 응축 속도는 늘어나니까 얘는 증가한다고. 다시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어떨 거야? 가면서 감소하겠지? 얘가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얘를 그래프로 그리잖아. 시간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얘도 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들은 이렇게 될 거고, 맞아 안 맞아? 얘는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근데 이게 모두 1이라는 거야. 동쪽 평에 도달하면 다 1이 된다고 얘들아. 속도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응축 속도가 분모로 들어가는 애는 1보다 큰 데서 출발한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봐. 이건 쉽다. 기체 입자수 어떠냐? 1로 갈수록 증가하지. 물 입자수 어떠냐? 감소하지. 그럼 얘가 이렇게 놓잖아? L분의 G 놓잖아? 자, 얘는 동쪽 평에 도달했을 때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 얘들아.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많아서 1보다 클 수도 있고, 온도가 낮으면 물입자수가 상대적으로 앞에 애들보다는 좀 많아지니까 작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그 숫자가 크든 작든 간에 어떻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계속 유지된다고. 동쪽 평에 도달하면. 알았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반응물이 적고 생성물이 많아지면 높은 온도에서 동쪽 평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말 그대로. 그래서 입자수도 잘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다 낼 게 없으니까 뭐 내느냐? 야, 같은 온도면 봐라. 얘랑 비교해봐야 돼. 같은 T도 시고 물도 똑같아. 같은 T도 시고 물도 똑같아. 누가 먼저 동쪽 평에 도달할까? 위아래 중에. 위가 먼저 도달하겠지. 왜? 이걸 포화 상태 금방 다다를 거 아니야. 얘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도달하겠지. 그때 도달했을 때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누가 더 클까? 변하지 않는. 뭐라고? 변하죠. 똑같아요. 1이에요. 신기하죠.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다 맞아요. 기조가 있다고 그러죠. 어차피 얘도 얘랑 마찬가지로요. 잘 보세요. 반응 초기는 응축이 작아요. 역반응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동쪽 평에 도달하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 물리학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자, 높은 비행기에서 떨어져요. 누가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떨어지겠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의 마찰이 있겠죠. 속도는 빨라지는데 증가속, 우리가 등가속처럼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 속도가 어떻게 되죠?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중력과 공기의 마찰력이 어때서? 같아져서 그걸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절대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은 외력보다 클 수는 없어요. 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다가 올라가요. 그죠? 다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알았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역반응의 속도가 빨라져서 정반응과 같아지기는 하더라도 걔보다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동적 평형이든 평형이라는 순간에는 정반응 속도분의 역반응 속도는 항상 1 나옵니다. 같아서. 이해 갔어요? 됐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브로민수 가지고 실험을 하든 CO2를 가지고 실험을 하든 정반응의 속도는 어떻다고?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합니다. 알겠어요? 가끔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내는 문제가 있다면 이건 시간차예요. 무조건. 알았어요? 공간을 채우는 데 드는 시간 그게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 그 차이지 무조건 도달하는 혹은 온도만 같다면 얘 증발 속도나 얘 증발 속도나 같다는 걸 명심하세요. 같습니다. 우리 같아요. 알았죠? 요렇게 되는데 오래 걸린다고요. 요렇게 되는데. 아시겠죠? 공간이 넓다 보니까. 자, 이게 상평형입니다. 두 번째 평형이 용의 평형이에요, 여러분. 그 페이지 맨 아래 봐봐. 두 번째가 누구라고? 물리적 평형이 용의 평형이에요. 자, 우리 이거 볼까? 용매가 있고 녹이는 내지. 용질이 있는데 이게 용액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용해라 부르며 우리가 지금 다룬 건 속도기 때문에 이걸 용의 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반응은. 그럼 역반응은 뭐라 부르냐? 속출 속도라 부르거든. 이렇게. 결국 이것도 뭐겠냐? 반응이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누구랑 같아진다고? 용의 속도랑 속출 속도가 같아지겠지. 이때 무질서도 증가 방향은 어디입니까? 무질서도 증가 방향. 그래 이쪽이지. 우리가 녹이는 건 지금부터 고체란 말이야 얘들아. 소금이나 설탕을 녹이면 무질서해져 아니면 무질서도 감소해? 당연히 퍼지니까 무질서해지죠. 그래서 흡열이에요 방향이. 그래서 끓는 물이 어때요? 잘 녹아요. 끓는 물에. 아까 기체같이 반대가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요?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체인데 놓으면 발열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가만히 보세요. X성이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이나 산성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열을 발생해요. 왜? 물속에 있는 아주 미량의 수소와 수산화염과 반응해서 중화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알겠니? 대부분이 다 얘들은 흡열이에요.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은 용매와 밀접한 관련해서 속도를 잘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라고 다루지 않고 용매 일정량 집어넣고 여기다가 충분한 양의 뭐를 넣는다? 고체를 넣겠다. 이게 고체. 자, 얘가 녹았어요. 그러면 요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그러자고요? 용해 속도라 부른다면 응축 속도는 초기에는 이랬을 거라는 거지. 이랬을 거라는 거지. 왜?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이 있어서 얼마 없을 거니까. 그러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잘 나와.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작아졌죠? 녹은 거야. 그러면 무슨 속도와 용의 속도와 무슨 속도가 같아졌다? 석출 속도가 같아졌다. 우리 이 용액을 뭐라고 부르지?
포화용액이라고 그러잖아. 맞지?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 동쪽 평에 도달했더니 속도가 어때졌고 같아졌고 두 번째 공존하고 있지. 그러면 저게 반응이 끝난 거야? 아니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맞아요. 그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고. 계속 녹고 있다니까. 그걸 증명하려고 뭐가 나오는지 알아? 잘 봐라. 너희들 뒷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동위원소라는 게 나오거든. NaCl 동위원소가 떠요. 24짜리 나트륨 이온을 넣는 거지. NaCl을 녹인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가 또 소금을 녹이면 새로운 동적평에 도달한다고 해. 그런데 용매 입장에서는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많아지고 적어지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실험을 왜 하느냐? 보세요. 그 교재 얘기는 이거예요. 얘가 동적평에 도달했더니 나트륨 이온 23짜리가 한 10개 녹았고, 그럼 염화이온도 10개 녹아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얘를 넣었다는 거지. 왜? 자, 24. 누구 동생이냐, 쟤? 아, 걔한가? 에너지 넘쳐갖고 어떻게 할 수 없네. 그죠?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물이 좀 올라가겠죠, 물이. 더 많은 양을 넣었으니까. 얘도 양이 좀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양이. 맞아요? 근데 봐요. CL은 여전히 10개라는 거죠. 이 물이 녹일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니까. 그러면 23짜리가 몇 개인가? 6개가 녹았다는 거지. 24짜리 몇 개 녹아있어? 10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개는. 근데 저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24짜리가.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는 증거. 자, 이제 간단한 거 설명해 볼게요. 이게 설탕이에요. 설탕을 녹였어요. 동쪽평에 도달했고 설탕 녹지 않고 남아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틀린 말이잖아. 계속 녹고 그 다음에 속출되는 이 상황에 덩어리로 있는 설탕이 있어요. 흰색 설탕이.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무색이죠. 설탕은 무색이잖아요. 근데 갈색 설탕을 녹이는 거야. 황색 설탕, 니들 얘기하는 흑설탕이라는 거 녹인단 말이야. 녹이게 되면 여기 양이 다시 일정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럼 새로운 동쪽평에 도달했지? 그 물 색깔이 어떻게 된다? 약간 갈색으로 살짝 변해. 왜? 흰색 설탕만 녹아있던 자리에 갈색 설탕이 끼니까. 그러면 흰색 설탕 그만큼 줄어야 돼. 녹아있는 설탕의 입자수는 일정하니까.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평형이 멈춘 게 아니라 그 얘기야. 자, 용의 평형은 이걸로 끝이요.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남았냐? 화학 평형이 나올 거라? 이거를 진짜 자기 만족 때문에 니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야. 수능이 안 나와. 알았어? 이거는 아마 지금 중3? 중3 애들이 이 화학평형이 3단원으로 들어와. 니들이 배웠던 2단원 주기성, 양자수, 오비탈 이거 다 빠져. 화학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 분자구조, 니들 이번에 중간고사 같은 거 있지? 그 범위가 거기로 가. 근데 거기에 이온 결합도 빠지고 금속 결합도 빠지고 다 빠져. 그냥 공유 결합만 쭉. 3단원에 2단원에 들어온다고 화학 평형이. 자, 얘를 잘 봐. 니들 수준에서 이건 나온다. 화학 평형은 화학 반응식인 거야. 얘가 니들 교과서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야. 얘가 누군지 몰라도 되지만 이산화질소고 사산화 예질소야. 자, 얘 색깔이 젓갈색이다.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앞에 계속 맞췄어. 알았니? 니들 정반응이 흡열일까 발열일까? 이 반응. 그럼 봐야지. 무질소도가 주냐 느냐 정반응.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아닌데요. 변하는데요. 야, 왼쪽에 몇 개 있어? 오른쪽은 함수하잖아. 발열이라고. 발열이 잘 되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추면 잘 일어나지. 그럼 내 말 들어봐. 이제 내가 이렇게 준비할 거야. 여기에 자, 젓갈색이 띄고 있는 시험관을 준비할 거야. 여기 NO2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얘를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난 거지. 그럼 동쪽 평형에 도달했다. 동쪽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이 시험관의 색깔은 얘보다 진해질까 그대로일까 옅어질까? 진해져. 와우. 아, 옅어져. 그렇죠. 그래서 젓갈색을 떼요. 자, 얘가 갑니다. 얘가 나예요. 평형에 도달했어요. 얘를 온도를 높였어요. 정반응이 일어나 역반응이 일어나. 온도 높이면 무질서도 증가, 역반응이 일어나겠지? 젓갈색을 띱니다. 얘가 다예요. 나가 진해, 다가 진해. 다가 진합니다. 이해 갔어요?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췄어요. 젓갈색을 띄지만 나보다는 색깔이 어떨까요? 옅겠죠? 질문. 가나다라 중에 색깔이 제일 진한 애가 누구예요? 가. 제일 옅은 애는? 라겠죠? 라. 두 번째. N2O4가 제일 적은 애가 누구예요? 아, 다 똑같다. 넌 나서지 말고. 가죠. N2O4가 몇 개 있겠어요? 빵 개. NO2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맞아요? 그러면 나, 다, 라 중에 어디가 N2O4가 제일 많을까요? 라죠. 제일 옅으니까. 제일 적은 애는 저기 가 빼고요. 다겠죠. 이런 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럼 얘들은 어떻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냐면 잘 보세요. 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요. 농도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요. 이건 무조건 반응물이에요. 반응물이 있다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 괄호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몰 농도 뜻이에요. 몰 농도. 대괄호를 치는 게. 그러면 없다가 나타나는 애가 누굴까요? 없다가 나타나는 애가. 당연히 생성물이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거 누구다? 이렇게. 알았습니까? 잘 보세요. 얘가 처음에 이 몰농도가 있었는데 0.2가 된 거죠. 얼마 반응했어요? 이 몰농도가 0.2로 얼마 반응했냐고. 아, 빼는 게 어려워요? 1.8. 1.8 반응했죠? 그럼 N2O4는 잘 봐요. 얘가 이 몰농도 있었어요.
반응이 끝나서 얘가 0.2가 되었다고요. 얘는 2대1로 반응하잖아요. 얘가 이만큼 반응했으면 얘 얼만큼 생겼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0.9예요. 여러분들이 뭘 알았어요? 아, 여기서 보니까 초기 농도, 평형 농도가 줄어있는 이 화살표 길이가 계수비구나. 얘는요, 늘어나는 이 화살표 길이가 계수비야. 빨갛고 파란 게 몇 대 몇이라고? 2대1인 거죠. 이해 갔습니까?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을 무수히 했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실험식이 하나 나타나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평형에 도달한 이 상태를 알았어? 이 식에 대입하면 이걸 과학자들이 평형상수식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려지느냐? 무조건 분모는 반응물이야. 저기 반응물 누구야? NO2지. 그 반응물의 농도에다가 봐라, 계수를 지수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2를 지수로 올렸다고. 그럼 N2O4는 어떻게 쓸래? 생성물. 그냥 올리나 마나잖아. 1이니까 이렇게 놓는다고. 이 값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평형 농도잖아. 그럼 얘는 얼마 나와? 0.2의 제곱분의 0.9가 되잖아. 이게 K값이 되어서 이 온도에서는 처음 물질과 어떤 물질 막 집어넣어도 다 이 값이 똑같이 나와. K. 그럼 이 K값을 구해서 뭐 하냐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무슨 물이라고? 반응물. 이게 무슨 물이야? 생성물일 때 K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반응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그래서 이게 K가 1보다 큰 값이야. 아, 이러면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야. 1보다 작으면 반응물이 크다는 거죠.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구나 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게 몰농도거든, 세로축이. 자, 이게 4야. 이거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이잖아. 줄어들었으니까. A야. 이것도 누구야? 반응물이야. 그 다음에 이거 누굴까? 생성물이겠지? 일단 얘는 그럼 이렇게 반응이 식이 완성이 될 거야. 1번 이것이 얼마인가 구하고, 2번 K값이 얼마인가 찾아. 얘는 정량적 관계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 처음에 애가 이렇게 주는 거야. 맞지? 네? 출발이 여기잖아. 그치? 얘가 A 대 B 대 C로 반응하는데 A는 얼마 남았어? 3. B는 얼마 남았어? 1. 됐지? 그러면 얘는 얼마 반응했냐? 얘는 그래서 얘 얼마 생겼어? 2 생긴 거지. 맞지? 이게 평형 농도야. 3, 1, 2가. 그러면 이 계수잖아. 그럼 A 플러스 3B 2C가 되는 거라 K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야? 1, 3, 2니까 6이겠지. 맞죠? 네. 그럼 K는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반응물의 농도, A 농도의 1승 하나만 하잖아. 곱이야, 곱. B 농도의 뭐? 세제곱. C 농도의 뭐? 제곱. 그러면 얘 얼마 남았어? 3. 1의 세제곱. 예? 2의 제곱. 얼마야? 3분의 4지.
3분의 4면 1보다 커 작어? 커요. 커. 그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행에 도달했다. A가 왜 개수비가 3이에요? A가 왜 개수비가 3이에요? 1인데요? 저도 1 했는데. 예. 1대 3대 2라고 돼 있잖아요. 네. 1대 3대 2. 근데 그러면 그럼 여기가 A의 1승, A 개수, B의 3승, 그리고 1, 3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3, 1, 2. A랑 B랑 바뀐 것 같아요. A. 아, 얘를 여기다 집어넣군요. 훔쳐. 6이요? 어디가 6이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1대 3대 2니까 앞에 개수 다 합친 거. 1 더하기 3 더하기 2.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갈 거야, 너네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근데 니네들 봐봐, 모르면 1대 3대 2 해. 화법법이잖아. 앞에 나온 거. 적적인데? A가 A가 진짜 그럼 변화량 아니에요? 예, 그래서 봐봐요. A는 변화량이 얼마예요? 1. 그래서 1대. 아, 얘는 변화량이 얼마고? 그게 맞아요. 3대. 그럼 숫자 넣는 거예요? 평형농도 넣는 거라고요. 평형농도. 평형이 됐을 때의 농도. 네. 좀 어려웠나 봐요. 자, 여러분. 이래서 평형상수는 다 끝났죠? 화학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뒤에 문제 다 풀어오세요. 알았지? 이제부터 산 연기를 먼저 들어간 후에 물의 이온급 상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교재 학교 상황은 여러분들 보면 물의 이온급 상수를 들어간 다음에 산연기를 배우도록, 그러니까 이제 물의 이온급 상수의 의미도 하나도 모르고 외워서 푸는데, 교재는 원래 산연기부터 들어간 다음에 물의 이온급 상수를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산과 연기는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좀 했죠? 그죠? 산이 뭐예요? 산은 산이로 돼, 물은 물이로. 산과 연기에 대한 역사는 이렇게 출발을 해요. 아레니우스부터 출발해서요. 이 두 명이거든요. 브레이스라는 사람하고 롤이라는 사람이 21일 요강적으로 동시에 발표한 거죠. 요즘 같은 뭡니까? 뒤에서 발표한 사람이 카피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편지 보내면 죽을 때 도착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브랜스 롤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들어봤지? 그죠? 들어가기 전에 정의를 먼저 볼게요. 아레니우스는 산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산이에요. 누구를 가지고 있다? 연기는 누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온이 나오걸랑 머릿속에 하나 그렇게 될 게 있어. 야, 이온이 있는 물질들은 그 화학식 안에 전하의 합이 얼마나 나와야 돼? 그렇지. 그것만 알면 또 중화적정 관계 가서 날라다녀. 학교 쓰는데 그런 말 안 하는데? 일단원인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생명과학의 유전처럼 접근 불가. 그렇지만 계속 푸는 방법은 있어. 야, 정말 미쳤나? 아니 그냥 니네 집에 괴로 있으래. 왜 여기까지 갖고 와서? 진짜. 이거 잡아봐요. 지 주인 믿고 지금.
아유 새가 들어왔어. 어우 날개 졸라 화려해. 자 브랜스 로리는 이 개념을 보다 넓게 이거를 주는 놈 이것을 받는 놈으로 구분을 했고 루이스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애와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로 정의를 한다. 밑으로 갈수록 어떻겠냐? 범위가 넓겠지? 자, 아리가또 안 나옵니다. 얼굴 표현이 너무 리얼해요. 이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도 예로 풀 거예요. 이제 알았죠?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는 개념이 누구라고?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인데 확실히 구분을 해봐. 이 사람의 이론은 어디로 국한이 되었느냐? 여기로 국한이 돼 있어. 어디 상태로? 수용액. 야, 수용액에서 저렇게 이온으로 존재하면 전류 흐르겠지. 우리 물에 녹아 전류를 흐르는 애들을 뭐라 불렀지? 전해질. 그렇지. 전해질이라 불렀어. 그러니까 수용액 속 전해질이 기본이야, 얘들은. 근데 또 하나 보자. 야, 수소이온이 있으면 그 옆에 짝으로 누가 있어야 돼? 음이온이 있어야 되지. 음이온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비금속. 그럼 수소는? 비금속. 그럼 둘이 만나면 뭐라 불러 우리가? 공유결합. 공유결합한 물질을 뭐라 부르지 우리? 네? 시험 보고 왔잖아. 그래 분자라고 그러잖아. 야, 수소와 결합한 물질이 또 다른 물질이면 대문자가 몇 개야? 두 종류지? 화합물이겠네? 맞아. 수소를 포함한 화합물인데 얘가 극성이야. 무극성이 어떻게 수소이온을 내놓겠어? 물에 녹지도 않는 놈이. 극성이야. 그래서 봐라. 아레니우스의 산은 극성 분자라고요. 일단 누가 없다? 무슨 원소가 없다? 분자에 어떤 원소 없어? 금속 원소 없잖아. 이런 뜻이야. 이해 가서? 그 다음에 염기는 어떠냐?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갖는 애라면서 그럼 양이온으로 누가 와야 돼? 금속 양이온이 와야겠지?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이해갔냐? 그래서 너희들이 쟤들을 가만히 보면 수소 화합물인데 극성 분자네.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네.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어. 알았어? 그렇게 풀어내는 게 양적 관계까지 그대로 갈 거야. 알았냐? 그래서 이 시간에 배우는 산염기는 정의보다는 얘를 뭐라 부르고 얘 값은 어떻게 치르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돼. 알았어?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누구 때문에 배우는 거야? 중화 반응 양적 관계 때문에 배우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볼까? 산. 자, 산은 말했지만 수용액 속에서 공통이온으로 뭐를 갖는다? 수소이온을 갖는다. 그러면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일단 얘들은 뭐다? 전해질이다. 근데 너희들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전류 통하면 전해질인데 잘 통하면 무슨 전해질?
잘 안 통하면 무슨 전해질? 강전해질, 약전해질 배웠잖아. 그지? 이온화가 잘 되면 강전해질, 이온화가 잘 안 되면 약전해질이잖아. 아예 이온화 안 되면 비전해질 이러고 배웠잖아. 중딩 때. 응? 그러면 전해질인데 그 중에 강전해질은 어떤 애가 강전해질이야? 이온화되는 정도가 어떻다? 이온화되는 정도가 크다. 약전해질은 작다. 이런 애가 누구냐? 강산이야. 이런 애가 누구야? 약산이야. 나오지 않아 시험에 잘. 근데 중간고색, 기말고색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돼. 10개를 녹였어.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4개 녹였고 이런 애를 4개 녹였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대. 봐라. 이렇게 됐대. 저거 중에 하나는 누구고? 얘일 거고 하나는 누구야? 얘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을 봐봐. 지금 이렇게 그린 건 이온화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얘 이온화 몇 개 된 거야? 1개가 된 거거든. 자, 어떤 도형이 수소이온이야? 그래,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냥 얘는 4개를 녹였는데 4개가 모두 이온화 됐잖아. 얘는 1개만 이온화 됐고, 그럼 쟤가 강하고 얘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양쪽 관계 들어가지 다 왼쪽으로 풀 거야. 오른쪽은 나오지도 않아. 알았지? 그래서 강전해질과 약전해질은 이온화되는 정도 차이다. 알겠냐? 그 다음 봐라. 이걸 명심해. 수소 이온의 수. 다시 말해서 일가산할 때 이 가수라고 하거든. 이 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애들이 일가산이야. 공통점이 뭐냐고? 수소 이온을 몇 개 갖고 있다? 하나 갖고 있다. 이걸 일가산이라고 불러. 그럼 이가산은 무슨 뜻이겠냐? 2개 갖고 있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 H2 H2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수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강한 산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탄산은 니네 음료수에 들을 정도로 약한 산이기 때문에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염산을 마시겠니? 안 되지. 얘가 이온화도가 훨씬 커서 1까지만 강한 산이야. 강하다는 건 가수를 갖고 따지는 건데 내가 왜 3가산은 안 알려줄까? 아까워서. 하찮은 너희들한테 알려주긴 아까워서 안 알려줘. 자존심이 안 상해? 안 상해요. 그죠? 쓸데없는 거죠. 안 나오니까. 인산이 3가요. 인산이. 여기 욕심 한번 더 부려서 선생님 삽 한 대 맞아요. 삽 없습니다.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수소 이온수에서 1가산, 2가산. 근데 선생님은 출제자들은 다 어떻게 내는 줄 알아요? 이렇게 내거나 혹은 이렇게 뒤에 이온을 다 숨겨요. 알았죠? 그러면 출제가 된 산염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중화 적정 과정에서는 다 강한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물의 이온급 상수를 시험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줄 뭔지 알아요? 수소 이온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온의 숫자. 자, 여기서 확실히 알아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수소 이온의 수예요. 어떻게 하느냐? 가수의 농도에 부피를 곱해 숫자를 나타내라. 어차피 얘 몇 가산이죠? 이거 하나 많아요. 얘는 중요한 건 얘거든요. 얘 뭐 써야 돼? 가수. 이 쓰는 거죠. 가수가 뭐냐면 그 화학식 안에 특정한 이온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 있는 애들은 쓰나 마나죠. 그럼 이 농도는 무슨 농도예요? 물 농도가 되고요. 알겠습니까? 부피는 밀리리터를 쓰세요. 알았습니까? 원래 리터를 써야 정확한 몰수가 나오지만 밀리리터를 써야 계산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0.1 몰 농도 염산 100ml 나오면 몇 개다? 소소요. 요거에 의하면 10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농도 곱하기 부피 10개. 그럼 진짜 몇 몰인데? 그러면요 1리터는 1000ml잖아요. 1000으로 나누면 돼요. 1000분의 10은 얼마죠? 100분의 1이죠. 0.01몰이에요. 끝이에요. 다시요. 농도 곱하기 부피 그러면 그게 바로 이온의 숫자인데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이러면 여러분 H2B는 둘이 곱하면 얼마죠? 40개가 있지만 제가 수소이온의 수 그러면 그 40에다 얼마를 곱해라? 2를 곱하셔야 돼요. 가수가 2라. 봐요. 제가 10명 있어요. 8이 몇 개 있을까요? 20개인 거죠. 8은 가수가 2니까.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가수를 곱해서 숫자를 내놓으면 중화 반응이 아마 쉬울 수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까? 1가산, 2가산까지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얘들은 금속과 반응해서 무엇을 발생시킬 수 있다. 비가역에서 배웠죠. 아까 비가역.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탄산 칼슘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나온다? 이것도 아까 배웠잖아요. 비가역에서 CO2 기체 발생하는 거. 네 번째, 맛으로 본다면 희석식에서 맛을 보잖아요. 신맛일 때. 여러분 주변에 신맛이 뭐 있어요? 신라면 이러면 뒤진다. 신맛, 레몬, 식초, 레몬, 아이샤, 기무치. 일본어 전공이니까 지들이 또 알롱? 그치? 뭐 구겔 슈라이버 뭐 이런 거 배웠네? 뭔지 모르지? 네, 합니다. 알아요? 오빠가 안 바뀌었구나. 비데어데어디 다스데어디 그리고 외우고 있지. 오. 아휴 12개 국어를 해요 내가. 진짜 지금 백과사전으로. 자 이제 산은 정리가 끝났고 여러분 얘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무슨 색 리트머스를 무슨 색으로 바꾼다고?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됐습니다. 염기도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염기 역시요. 두 번째 염기 역시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염기를. 얘 역시 첫 번째
수용액 속에서 공통 이온으로 뭘 갖는다? 수산화이온.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원 문제를 계속 볼 때 OH-가 맨날 나왔던 거예요. 시험 문제. 알았어요?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뒤까지 배운 친구들한테는 다원자 이온 OH가 너무 중요하니까 수산화 이온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뭐라고? 전해질이라니까요. 고로 얘들은 강전해질과 약전해질이 또 있겠죠. 그럼 강전해질을 무슨 연기라고 부른다? 강염기. 약전해질은 약염기. 강염기와 약염기의 차이가 뭐다? 변하지 않아요, 그지? 제일 차이는 이온화되는 정도의 차이다. 그럼 또 하나, 수산화 이온의 숫자에 따라서 몇 가염기, 몇 가염기가 있을 수 있다? 1가염기, 2가염기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의 농도를 계산할 때도 역시 농도 곱하기 부피로. 그다가 이과들은 뭐를 곱해줘라? 2만 곱해줘라.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또 외워야 돼요? 두 번째, 만지작거리면 큰일 나는데, 강연기를 만지면 큰일 납니다. 만지면 미끌미끌하다. 왜요? 단백질, 프로테인을 녹인다. 아침에도 여러분들 그거 만졌죠? 내일 아침에도 만질 거고 모레 아침에도 만질 거야. 맞지? 누구? 비누. NaOH가 들어있다. 알았습니까? 자, 세 번째, 얘는 무슨 맛을 띈다? 여러분 주변에 쓴맛이 뭐 있어요? 인생이 쓰죠. 자, 목소리만 계속 그다음에 커피. 아, 근데요, 커피는 산도가 있어요.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얻는 사람이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산성이 있고 시큼하잖아. 여러분,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라 했지? 중화잖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중화 반응 뭐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나요? 이제 선선한 가을이 왔으니 뭐를 먹을 때가 왔어요? 고기. 저기 고기는 여름에 먹었잖아. 여름에 못 먹었던 거, 비브리스 기운 이런 것 때문에 못 먹었던 거. 회. 그렇죠. 근데 회 먹기 전에 뭐 쫙 뿌려요. 네, 먼저. 그렇죠. 왜요? 비린내를 죽이려고. 레몬이 무슨 성이에요? 그럼 비린내가 무슨 성이에요? 발냄새가 뭐라고요? 거기에 향수 뿌리면 더러워요, 맛이. 그래서 식초를 살짝 듬뿍 맛 갑니다. 알았어요? 살짝 중화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게 그거죠. 이제 대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떠나겠죠. 이 근처 학교 문에 차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떠나죠. 그래서 강원도 성남 벽지, 그다음 저 남해안 저 끝에 해남 마을에 김동진한테 그죠? 하여튼 멀리 가겠죠, 여러분들이. 가서 혼자 생활하다 보면 부모님이 또 자식 새끼라고 뭘 자꾸 싸줘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항상 김치를 싸줍니다. 그럼 꼴에 또 돈도 없는 것들이 뭘 나가서 많이 처먹어요. 인간관계는 넓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찾아왔네, 자취방으로. 그 라면을 먹자고 라면을 먹는데 김치 좀 가져와봐. 아, 엄마가 싸주신 6개월 전 김치가 생각나는 거죠. 쓱 꺼냈더니 어때요? 빨갛다 못해 허해. 그런 냄새가 어우 쉬었어요, 완전히. 그때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세요. 집 주택이 좀 있다면 주택에 감나무 하나는 다 있잖아요. 감나무를 딱 땁니다. 그리고 깨끗이 물로 씻어서 담아놓으면 신맛이 사라져요. 그 중화 반응인데. 근데 돈 좀 있는 애들은 집에 계란 있잖아요. 날계란. 그거 살짝 넣어놓으면 돼요.
8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달걀 껍질이 말랑말랑해져. 중화 반응에서. 물론 그 말랑말랑한 계란 에이 버리지 마시고 프라이 해 먹으면 돼요. 속은 하나도 안 생겼어. 그게 없으면 나가라는 거죠. 근데 동네가 감나무도 없네. 산을 가세요. 솔잎이 있을 겁니다. 솔잎을 따서 계획도 있어서 먹어요. 다만 솔향이 푹 배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김치찌개 끓이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송편을 먹죠. 왜 송편인지 알아요? 솔잎을 깔아 송편이에요. 근데 옛날에 송편이 콩이 들어갔다고. 콩으로 속을 만들었어. 근데 콩이 식물성 단백질이지. 고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산이 돼요. 단백질의 최종 산물이 누구죠? 아미노산이잖아요. 그죠? 물론 양쪽성을 다 띄긴 해요. 걔가. 알았어요? 연비도 띄고 산성도 띄는데 고기는 pH 3.5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뭐를 약 알칼리성 음식물, 베지테리언, 채소 같은 걸 많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콩의 단백질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솔잎을 까는 거예요. 그 음식이 되게 소화가 잘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죠. 지금 얘기들이. 이런 거를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다음 중 우리 주변에 중학생 뭐 이런 거 그거 틀린 애 없어요. 저거 여러분들이라면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수산화이온의 숫자와 수소이온의 숫자를 세는 방법. 뭐라고? 농부. 뭐라고? 농부. 농이 뭐예요? 부가. 그쵸. 거기에다가 가농부. 알겠습니까? 요것만 정확히 알면 요게 산과 연계. 그럼 G시약 색깔은 억지로 뭐 어디에 한 번씩은 나오니까 외우겠지. 야 무지개 색깔이 뭐야? 요까지만 써. 그리고 앞에다 무무 걸어. 자, 페놀프탈레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페놀프탈레인을 앞자를 써서 PP라고 하거든. 지시약을. 산에서 무슨 색?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에서 이게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색깔이야. 알았냐? 자, 겹쳐. 산에서 빨간색, 중성에서 주황색, 염기에서 노란색. 이거 누구야? 메틸 오렌지. 잘 안 나와 시험에. 에모라고 그래. 자, 산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녹색 혹은 초록색, 염기에서 푸른색 혹은 파란색. 이게 브롬 티몰 블루라고 그래. 블루. BTB. 이렇게. 외워놔. 무무 빨리는. 알겠지? 리트머스는 외웠지 아까? 산은 무슨 색이 무슨 색으로?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염기는 그럼 붉은색이 푸른색이야. 끝이야. 알았어? 지시약 색깔까지 다 외웠다. 거칠 것이 없네. 바로 나가는 김에 좀만 더 나갈게. 봐봐.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얘거든. 그럼 얘를 왜 배우냐? 아레니우스가 난관에 봉착해. 니네 아레니우스 산이 뭐라고 했어? 극성분자지. 누구를 포함한? 수소를 포함한 극성분자. 응? 근데 얘는 염기성이야. 이거를 설명 못하는 거야. 아니 수소를 포함한 극성분자 왜 얘는 염기성이지? 그 다음 또 하나. 물속에서 어떤 이온이 공통이온이라고 했어? 수소이온. 그런데 물속에서 걔를 보니 이렇게 존재하더라고. 하이드로늄 이온. 이래서 완전 아레니우스가 싹살이 났지. 알겠어요? 그래서 브랜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렇게 정의한 거야. 산은 수소이온을 주는 애고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애다. 이걸
양성자 축의 밖에라고 말장난도 해. 야, 당연히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인데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잖아. 전자가 빠져나가는 게 수소 이온이면 양성자 축에도 맞는 말이지 뭘. 그냥 저렇게 쓴 것뿐이야.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제. 어떤 설명을 하느냐. 예를 들어 염산이 이렇게 물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은 아 얘한테서 얘로 누가 갔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럼 얘가 누구면 이게 산염기야. 알았어? 반대로 아레니우스가 설명 못했어. 얘를 이 기체를 물에다 녹였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암모늄 이온이 되고 우리 나팔지랑 배웠잖아. 수산화 이온이 되더라. 그럼 이번에는 누가 준 거냐? 수소이온. 얘가 준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더라? 이게 불호 개념이야. 근데 이때 보니까 물이 산도 됐다 염기도 됐다 이러잖아. 그지? 이걸 양쪽성 물질이라고 시험에 100% 나와. 양쪽성. 양쪽성의 특징이 뭐냐면 받아서 될 수도 있고 줘서 될 수도 있는 거지.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줄 수 있다는 거야. 받을 수는 있어. 줄 수 있는 수소이온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봐봐. 얘가 수소이온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받으면. 줄 수소가 있냐 없냐? 없지. 이건 양쪽성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될 수 있다. 왜? 줘서 얘가 될 수 있잖아. 받으면 뭐가 되냐? 이거 될 수 있잖아. 이런 애들이 양쪽성이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애들. 물이 대표다. 자기는 하나 모르겠다. 물만 해요. 알았냐? 물만 나와. 이 개념을 로우리가 20일 있다가 또 발표한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브레스 로우리 개념이라 지금 금방 느꼈어요? 아리우스 브레스 로우리 어떤 게 힘들어요? 후자가 힘들죠? 그래서 앞자만 딱 써서 브로 그렇게 하자. 브로의 산 헤이브로 산 알았어요? 이렇게 하자고. 브로의 산염기가 이 개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성립이 되는 줄 아냐? 봐봐라 얘가 물이 있다 또 물이 있다 물끼리 이게 가능해 안 해? 되잖아. 그치? 준 놈은 뭐가 되는 거야? OH 마이너스. 받은 놈은 뭐가 되고? 이게 무슨 반응이야? 가역이야. 이게 물의 평형이야. 알았어? 물의 평형이면 얘 평형상수 써야지. 평형상수 써봐. 이게 뭐냐? 사실은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K를 쓰면 H2O의 몰농도의 제곱. 그렇잖아. 앞에 개수가 2니까.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곱으로 쓸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실험식으로 이거 찾았다고 그랬잖아. 찾아보니 얘는 이 K에 영향을 거의 안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별로 넘겨. 이렇게 넘겨버렸어. 이렇게 에이 쓸데없다 넘겨. 그래서 얘만 이렇게 나타내거든. 이것도 평형상수의 일종이라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물의 평형상수라고 불러. 그걸 너희들은 앞으로 물의 이온극상수라고 부를 거야. 알았어? 25도씨에서 이 값이 얼마인 줄 알아? 이거야. 야 얘는 1보다 컸자고. 자고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라니까. 생성물이 너무 작잖아. 반응물이 엄청나게 크고. 이걸 니들이 배우는 게 물의 이온상수라고. 알았냐? 네. 가.